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대선도 끝나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선인 신분으로 현재 내각을 개편을 하고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1분간만 바로 한동훈 있죠.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을 말이죠,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그 정도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이명박근혜를 윤석열과 같이 수사를 했고 거의 오른팔 정도의 수준이었고, 특히나 대권 경선 시절에 있어서도, 후보 시절에 있어서도 한동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이 현재 한동훈이 독립투사처럼 현 정부 하에서 현재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희생양으로 현재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좌천 세 번 정도 좌천을 거쳐가지고 사법연수원 부원장까지 쫓겨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한동훈이 상당히 불쌍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동훈이 당한 수모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유시민과 채널A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시민이 한동훈을 쳐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했는데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에서 기사회생을 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 참으로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동훈이 잘 돼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주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잘 되면 검찰총장도 전격 발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10배 정도 권력이 더 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기수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돼버리면 상당히 기수 역전 현상 때문에 검찰 조직이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수 논란은 없겠지만 훨씬 더 파급력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가 한동훈을 잘라냈던 것처럼 검사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아마 한동훈이 인사권을 통해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든 그런 교감을 통해서 아마 검사들의 인사 임명권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아마 독립투사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옷을 벗지 않고 버텨내서 아마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지난 채널A와 유시민과의 이런 관계에서 한동훈 어록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한동훈이 상당히 정의로운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보면 한동훈의 집안은 그렇게, 한동훈 본인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의 부인 쪽, 그러니까 장인 쪽 집안이 상당히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동훈의 부인, 현재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를 자가로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 한동훈의 장인은 진형구라고 전 공안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 IMF 때문에 아마 공기업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축소, 인원, 해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한동훈 장인인 진형구 전 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를 해서 많은 조폐공사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탄압을 했다, 이런 사건의 당사자인 장인 어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처남에 해당되겠죠. 처남이고 아까 말했던 진형구 장인의 아들인 진동균 검사라고 있습니다. 진동균 검사는 여자 검사들 있죠.
검찰 조직 내에 여검사들 2명을 강간하고 성추행해가지고 결국은 검찰 조직 내에서 뭐 징계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검사 사표를 내고 CJ 본부팀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검찰 내에 종화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검찰 조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큰 사건이죠.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많이 또 탄압을 받았고 좌천도 됐고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인사탄압을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런 못된 행동들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은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이런 피해를 당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시민을 비롯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각종 수사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현재 고소 고발에 시달려 있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현재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사의 인사권을 통해서 또다시 본격적인 이재명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채널 A 사건을 통해서 한동훈이 유시민 재판에 직접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했던 발언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 정권에서 저한테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어떤 논란이 된 혐의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질 검찰, 경찰 수사에서 버텨내지 못하면 차후 5년 이후에 대선에서도 물론 윤석열이 잘하면 그만큼 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이 또 망가뜨리면 대안으로 또 이재명 도지사가 거론이 될 건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에 대한 가혹한 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자, 한동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의 말처럼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현재 중용하고 있는 윤핵관이죠.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 썩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자, 오늘은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의 전격 발탁을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재명 파이어 미.